김병기 이 예.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오늘 윤리심판원 열려서 오늘 결정이 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게 초반에는 네. 뭐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다 확실하게 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뭐 그게 맞잖아요. 근데 소명도 들어보고 뭐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와 정황과 의혹들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인내심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오늘 어차피 이제 윤리감찰단에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예, 오늘 조사하고 조속하게 어떤 네. 결정을 당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윤리심판원의 생각합니다. 결정이 빠르게 오늘 뭐 당일이 됐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 결정은 오늘 안 오면 또 빨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 국민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예. 이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해운 후보자 본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족 관련해서 그렇고 특히 이제 청약에 대한 분노라고 할까요? 이게 맞습니다.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청문회나 막 이런 거에서 중대한 낙마 사유 중에 하나가 탈세, 네.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 나왔어요. 지금 의혹 단계이긴 의혹이 합니다만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뭐 최근에 어떤 이해운 후보자는 재산도 굉장히 많으신데 보니까 근데 최근에 강남에 아파트를 또 청약해서 분양을 받으셔갖고 뭐 수십억대 차익을 얻으셨다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청약 과정에서 자기의 결혼한 장남을 자기의 집에다가 부양가족으로 올려가지고 청약 점수를 올렸다. 네. 그걸로 인해서 당첨이 되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부도덕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법률 위반까지도 네. 해당하는 사안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택법에 보면은 부정한 방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청약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고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또 야당 쪽 인사에서 거기서는 고발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갖고 수사받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스스로 소명을 할 수 없으면 결단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소명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얘기나 들어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까지 이제 끌다가 거기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다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소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입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까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이 이렇게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의혹들도 나온 거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 계열의 그 정당들은 공천할 때 어떻게 좀 검증한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거기 국민의힘에서 거의 한 5번 정도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당이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만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뭐 다소간의 허물은 뭐 그냥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을 지명한 것 또한 이제 뭐 사회통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제 능력이 있다면 등용을 한다라는 원칙을 좀 한번 세워보고자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뭐 그런 큰 뜻이 있다고 하면은 다소간의 어느 정도 허물이나 뭐 이런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이런 큰 대의 하에서는 조금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아마 이제 하루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까지 뭐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뭐 많은 기류이긴 하지만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달 만에 최고치다라는 뭐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방중 외교, 또 코스피 이런 것들 작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방중 외교 좀 보시면서 어떤 거에 인상적이게 좀 꽂히셨습니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샤오미폰의 셀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조회수가 1억이 넘었다고 중국에서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뜨겁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의 인터넷 인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관에 의해서 주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지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왔다. 샤오미 폰,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폰을 가지고 그것도 시진핑 이 주석 부부와 사진을 찍을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선물 받은 걸로. 선물 받은 걸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셀카를 많이 찍어봤습니까? 선거 현장 다니고 이렇게. 그럼요. 많은 시민들 만나셔서. 단적으로 뭐 유튜브 방송도 혼자 할 줄 아시고. 내란의 밤 때 라이브를 하면서 국회로 왔으니 본인이 핸드폰을 직접 조작해서 라이브를 켜고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담당자가 없어갖고 라이브를 못 켰다고 본인이 얘기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켜는지 모르나 봐요. 야, 이래저래 뭐 준비된 게 없군요. 할 줄 없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방중 외교 성과 뭐 샤오미 셀카로 다 이제 설명이 된다. 인상적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안보나 경제 협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큰 얼음은 뭐 한 번에 녹지 않는다 이런 말 한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일수록 저는 문화 교류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혐한 감정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이거를 녹여내려면 결국 공감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감대 만들어내기 제일 좋은 것은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드라마나 영화를 바로 개방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게임부터 하면 됩니다. 게임부터. 뭐 드라마나 영화는 막 1987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중국 정부에서는 조금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뭐 그런 게 없는 뭐 오락 영화도 좋고 아니면 이제 게임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부터 서로 이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언급도 제가 드렸는데 지금 4,647. 코스피의 기세가 장난 아니에요. 특히 뭐 반도체가 각광을 또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 시장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완전히 벽을 깨버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모두가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선거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3천은 그냥 넘는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그 재벌 4세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저기 그 손예진 씨랑 현빈 씨 나온 거? 그거 아닌가요? 사랑의 불시착. 그거 아닌가요? 그거 말고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진도준 나오는. 하여튼 거기서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도 언급이 돼요. 그 90년대 배경인데 그때도 거의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나온 외국인 이제 투자자가 한국이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을 합니다. 재벌들이 전횡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고 터널을 뚫고 투명하게 공시를 안 하고 주주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놔두니까 아무도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이거 해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법 개정하고 규제를 이제 합리하게 바꿔서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재벌들이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 나쁜 짓을 못하게만 만들어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한국에 믿을 수 있으니까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죠.
네. 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체질 개선이 되고 기업들이 갑자기 뭐 엄청 경영을 잘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규제 환경만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주면 그것만 해줬는데 네, 그것만 해주면 예. 그냥 원래 가야 될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5천이라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규제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주면은 5천이 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나 SK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7천, 8천까지 간다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거죠.